자, 용산의 기류도 보도되고 있는데 흥미롭습니다. 함께 보시죠. 김광삼 변호사님, 용산 내부 반응이 오늘 보도되고 있는데 용산 참모비 읽을 필요가 없다. 찾아보지 않고 있다. 짤막하게 입장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거 어떤 심리일까요? 일단 이제 회고록에서 지금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네. 가장 많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이제 북한과 관련된 문제하고 그렇죠. 김정수 여사의 어떤 타지 말며 간 것을 단독 얘기라고 이렇게 추켜 세웠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전체를 보면 본인이 그러면 재임 때 뭘 잘못해요 그런 내용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이제 자랑 수준으로 자화자찬인데 북한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도 사실은 지금 결과를 보면 그 당시에 남북 평화 프로세스라고 얘기했지만 결과론을 보면 완전히 전에보다 평화세 하기 전보다도 후퇴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그러는데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통령까지 한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최고의 정치 리더라고 한다면 우리의 주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의 어떤 행동이랄지 북한의 전략이랄지 이런 걸 읽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순진해요.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가 있었다. 우리는 그럴 의도가 있었다. 공격할 의사가 없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걸 다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평화 프로세스랄지 회담할 때는 믿지 않는 걸 전제로 해서 뭔가를 짚고 넘어가고 검토하고 거기에 잠금 장치로 하고 그래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너무나 순진하고 우리가 나이브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너무 착해요. 근데 정치인은 대통령이 그렇게 착하고 상대방이 하는 말을 다 믿고 이런 사람이 과연 대통령에서 자질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마치 지금 북한이 좀 기분 나쁘다고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하는 게 북한 아니에요? 고모부를 고사포총으로 살해하고 근데 그런 북한을 이렇게 순진하게 다 왜 믿을 정도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수준이 그 정도인가는 저는 좀 굉장히 한편으로 놀랐고요. 그다음에 이제 타지말에 간 거, 인도에 간 거 자체도 사실은 저게 순리대로 했으면 이런 문제가 생겼겠습니까? 처음부터 김정수 여사를 초청하는 것이 왔다고 한다면 여당이 좀 국내에서 누가 저기서 문제를 삼겠어요. 처음에 대통령 와달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강경화 장관 와달라고 하고 안 되니까 도종환 문체부 장관 오라고 한 거 아닙니까? 와달라고 한 건데 거기에 갑자기 김정은 여사를 끼워 넣어가지고 여사 가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 가겠다고 하니까 그럼 인도에서는 여사는 오지 마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여사는 오지 마라 할 수가 없죠. 그래요. 그러니까 초청장 보낸 거예요. 그럼 이 초청장이 인도에서 자율적으로 온 거예요. 우리가 권유를 해서 온 거예요. 권유해서 온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절차상 문제는 없어요.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장관이 갔다고 한다면 한 2,500만 원 정도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김 여사가 대통령 전용기 타고 가면서 거기다 마치 대통령이 가는 것처럼 휴장하고 가고 규정까지 위반하면서 거기에도 청와대 요리사 데리고 가죠. 자기 디자이너 데리고 가죠. 경호원 데리고 가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마치 대통령이 방문한 것처럼 어느 그 수준으로 영부인이 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가지고 외교하러 갔다. 그럼 외교 가서 뭘 한 거예요? 연설을 했습니까? 아니면 뭔가 협의를 했습니까?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그래서 절차상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이 정도는 모르겠지만 이걸 영부인 첫 단도 외교라고 치켜 세우서까지 회고록에서 찬양하는 것은 저는 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예.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서 김정은은 비핵화의 진심이었는데 그 회담을 미국 측의 방해로 불발됐다라는 식으로 기술한 것과 관련해서 통일부 장관이 한마디 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도 그렇게 히틀러만 믿었다가 발발됐다는 겁니다. 들어보시죠.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해서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무시한 채 북한의 의도에만 초점을 맞춘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세를 오판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1938년 미넨 회담이라고 하는 것이 영국의 챔벌린 수상과 히틀러 사이에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 챔벌린 수상이 히틀러의 의도를 전적으로 신뢰를 했습니다. 그 미넨 회담이라고 하는 그 유화 정책의 결과로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 의원님. 네, 방금 지금 통일부 장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챔벌린 영국 수상이 히틀러가 1939년 9월 1일자로 폴란드를 공격을 했습니다. 폴란드를 장악한 다음에 독일로 합병을 했습니다. 그러기 1년 전에 챔벌린 영국 수상이 히틀러를 만나가지고 아주 좋은 결과를 가져왔어요. 히틀러가 나는 영토 확장할 생각 없다. 폴란드, 체코 공격할 생각 전혀 없다 하니까는 둘이 박수치고 악수하고 사진을 찍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영국 런던 공항에 도착했을 때 영국인들이 환호를 하면서 꽃다발을 준 장면이 있습니다. 그 사진이 영국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사진 중에 하나로 현재 남아 있습니다. 히틀러에게 완전히 속아가지고 넘어가서 그걸 좋다고 박수 치면서 기욱해서 기욱장에서 국민들의 환호를 받는 게 영국 국민들이 너무나 수치스러워요. 지금도. 지금 그 다음에 히틀러 챔벌린 수상이 그 오판으로 물러난 다음에 처칠이 등장해서 세계 2차 세계대전이 이제 수습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챔벌린 수상은 그로 가장 부끄러운 수상이라는 영국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수상이라는 그런 오명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김정은을 너무나 선의적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선의적으로. 국가의 최고 통치자는 선의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가족들 사이에서 있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최악의 경우에 대비를 해서 정책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 저는 또 많은 전문가들은 김정은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없어요. 왜? 현재 남북 간의 재래식 무기의 차이가 너무 큽니다. 핵무기가 아니고서는 재래식 무기는 경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김정은은 핵을 포기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그 전제하에서 그러니까 김정은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제와 김정은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는 전제 어느 것을 전제로 우리가 정책을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 거의 없다는 전제로 그러면 그렇게 가능성이 낮지만 어떻게 해서 핵을 포기하게 만들 것인가? 힘을 써서라도 회유를 해서라도 이렇게 정책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될 것이다. 미국이 달래면 될 것이다. 그건 실패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 방문 이후에 김정은과의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 이후에 김정은의 한 행동은 뭡니까? 완전히 문재인 대통령을 욕보인 겁니다. 농당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런 인식하에서 저런 해고를 썼다는 것 자체가 저는 도저히 믿기지가 않습니다. 한 국가의 최고의 지도자, 한 국가 그 국민들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그 국가의 지도자로서는 너무 나이브한 판단이고 그 나이브한 판단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는 게 저는 정말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순 행정관의 또 반박도 좀 들어봐야 되겠는데요. 저는 뭐 문재인 대통령 회고록을 보면서 약간 당연한 인식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당시에 문 전 대통령은 북한과의 뭔가 회담, 협상을 앞두고 있었는데 당연히 상대방을 믿어야죠. 만약에 상대방이 진심이 아니었다고 알면서도 그 협상 평화협상 진행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문제 있잖아요. 저는 어쨌든 뭐 당시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김정은의 뭔가 이 말의 진심 뭐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를 역사적 사실로서 그냥 알린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회고록에 그 김정은 위원장이 무슨 이메일로도 소통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뭔가 이 핵 북핵 관련된 뭔가 진실한 뭔가 이 메시지를 충분하게 유화적인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평화협상 들어갔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